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3,5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채 요즘 퉁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상단이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오전장에는 포착이 됐었는데 현재 기관은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은 시장에서 담아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급의 연속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하루 앞둔 오늘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정규장은 아니지만 프리마켓 NXT에서 9만 1,000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정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정규장에서도 그만큼의 탄력은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500조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를 회복한 것은요.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규장에서는 8만 6천 원 그 부근까지도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써내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HBM3 12단의 퀄 테스트가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요. AI의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와 관련된 기대감 속에 글로벌 증시 AI 기업들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퀄테스트가 언제 통과될지 그게 삼성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강력한 슈팅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의 눈높이를 보게 된다면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9만 전자에서 이제는 11만 원까지 바라볼만 하다라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역시나 엔비디아로 메모리 공급을 가시화가 되었다는 것,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였습니다.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라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나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까지 제시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9만 전자까지 성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한 달간의 주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AI 칩을 대표하는 관련 기업들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상승 랠리의 폭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4%가량 주가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다만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과 같이 전통적인 반도체 주가의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달 동안 16%가량 상승했고요. 미증시에서 인텔 역시나 15% 이상의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스토리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웰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AI의 서버가 확산이 됐다는 그 기대감이요. GPU를 넘어서 CPU라던가 디램, 낸드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것 또한 투자 포인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통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고 디램이라던가 낸드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연초에 강하게 상승했던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뒤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AI에 대한 강력한 열풍이요. 메모리와 스토리지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훈풍의 디램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게 되면요. 두 자릿대 상승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DDR4 같은 경우에는 8GB가 1월에 1,464달러였는데 1달러 정도였는데 9월 들어서는 5달러 정도로 한 30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DDR5 역시나 무려 47%가량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DDR4와 5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4분기 디램 가격을 30% 최대 인상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10%가량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동력이 더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인상을 완료했고요.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이 뒤따라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률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요. AI 시장이 확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HBM뿐만 아니라 디램이라던가 낸드 전반적으로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HBM의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은 범용 디램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가격 상승 배경이 교체 수요라는 말 앞서서 제가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이게 반도체 관련 제업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힘을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내년까지 증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픈AI가 또 맞손을 잡았다. 메가 빅딜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오픈AI 인프라 구축에 1,000억 달러를 엔비디아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목적은요. 10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으로 따지면 한 10기와 맞먹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인 베라 루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금 100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선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엔비디아가 오픈AI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샘 올트만 그러니까 오픈AI CEO가요. 모든 것은 컴퓨팅에서 시작이 되고 엔비디아와 함께 AI 혁신을 대규모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AI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던 모건 스탠리 역시나 태세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의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라는 레포트를 냈고요. 어제 이와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모건 스탠리는요, 반도체의 저승사자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반도체 기업들이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었고요. 21년도에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쓰면서 반도체 투심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3년에는요.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 반토막까지 낮춰잡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리포트를 내놓은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를 매수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건 스탠리는요. 반도체에 대한 뷰 자체를요. 굉장히 빠르게 바꿨습니다. 우선 국내 반도체 시장이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은 물론이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와 그리고 메모리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와 함께 범용과 디램 낸드 가격까지도 반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반도체 산업에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모건 스탠리도 이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이제는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반도체의 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봄이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해낸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움직임, 코스닥은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3,49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움직임도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내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3,4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내일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살짝 위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9만 전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밖의 섹터를 좀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원전주들에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의 흐름이 지수의 하단에 좀 견인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77포인트를 터치해낸 이후에 약보합으로 11시 구간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도 그 약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8% 하락하면서 870선 안팎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 매수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2,2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2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2,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자세한 특징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 확인해 보면요. 네, 오늘 시장의 간밤에 있었던 소식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기가와트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10기가와트 규모 원전으로 치면 10기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오픈 AI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나가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9%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1.5%대 강세, 제일렉트릭도 1%대, 효성중공업 보합권, LS일렉트릭 약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AI 소프트웨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간밤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데 의견을 일치 합의했고요. 이에 따라서 블랙록 측에서 수조 원대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모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1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마음 AI 11%대 급등, 코난 테크놀로지 6%, 알체라 4.6%, 셀바스 AI도 3.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센터 체크해 봤고요. 이어지는 특징주는 신민영 앵커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파인더 통해서 이슈 짚어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계 리포트도 외국인 수급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변심이 오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Winter is coming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에 대한 비관론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모건 스탠리가 5개월 만에 낙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AI가 자리 잡고 있고요. 올 겨울은 겨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전히 그래도 따뜻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두고 Rising AI Tide Lifting All Boats라면서 AI 파도에 모든 메모리가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수요가 메모리 전반에서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2026년에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2027년에 고점에 이르는 슈퍼사이클을 바라보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려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기업별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도 이렇게 줄줄이 상향 조정을 했는데 어제 파도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 목표 주가도 28,000원까지 끌려 올렸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집중되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탑픽 종목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가져갔습니다. 목표 주가 96,000원까지 바라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확실히 달라진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입을 모아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시티은행에서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도 역시나 2%대 강세 보이면서 반도체 투탑이 코스피 지수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파도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 연이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SFA 반도체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오른 4,2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오늘 또 두드러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비만 신약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예전에도 시장에서 알려진 소식이기는 하다만 근손실이 없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신개념 비만 치료제 HM17322를 포함해서 6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HM17321의 경우에 이 근육량을 증가하고 지방의 선택적인 감량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비만약을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또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GLP-1 계열의 약물들,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약품이 진짜 개발이 된다면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들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 흐름이 좋은데요. 한미약품의 경우 대장격으로 오늘 당연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6%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제넥신과 펩트론, G2G 바이오의 경우에도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선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급등세 연출했던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을 비롯해서 오늘 원전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주 그리고 조선, 방산까지 시장에서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주가
그야말로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텔레그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메리츠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방원 기업들의 특징이 B2G 산업이라는 건데 이 B2G 산업은 수주잔고의 주가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죠. 수주잔고가 증가하면서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고 멀티플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등에서 핵심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잔고 증가가 실적에 반영되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이 뚜렷하다고 봤고요. 이에 따라 이 불확실성이나 할인율이 낮아지고 멀티플 리레이팅이 지속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의 인기 주식 채널 세 곳에 이 수주라는 메시지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를 이렇게 집계한 데이터를 또 메리츠증권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 말쯤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주 메시지 언급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꼽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대체 투자 반면에서 수주 소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방원 주가가 더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는 원전주 흐름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진의 경우 15%대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우리기술과 BHI의 경우에도 4에서 5%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토크도 3%대 강세,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1%대 오름세 유지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GC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더 많은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샘CNS 골라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랠리가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6에서 7%대 오름세 샘CNS도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7,44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샘CNS 오늘 삼성전자는 좀 약간 쉬는 듯한 분위기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샘CNS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향이 좀 약간 짙은 기업이죠. 낸드 쪽에서. 일단 어떠한 기업인지 9월 한 10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 샘CNS 이제 포착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받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세라믹 STF죠.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 세라믹으로 만든 이제 프로브 카드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뭐 올라서 시가총액도 많이 좀 위쪽 방향으로 많이 높아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이 정도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좀 인정받기에는 좀 약간 실질적인 부분이 다른 어떤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선 좀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근데 이런 샘CNS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높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좀 약간 대체하기가 힘든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고용 같은 경우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샘CNS 좀 내용이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샘CNS는 대표적인 낸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낸드 시장이 좋거나 낸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출하량이 늘어나면 샘CNS가 실적도 좋아지고 시장에서 평가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항상 저평가 요인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이제 D램 쪽에도 진출을 했고 이 기업이 만드는 세라믹 STF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뭐 HBM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프로브 카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은 폼팩터라는 기업인데 폼팩터 역시 이 샘CNS STF를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하이닉스, 뭐 인텔, 그다음에 TSMC, 뭐 삼성까지
거의 뭐 대부분의 IDM들은 다 이제 샘CNS의 STF, 세라믹 STF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23년도에 좀 약간 적자가 났죠. 근데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아주 세게 턴어라운드를 하진 못했는데 그냥 적자를 좀 약간 줄이는 정도. 줄이고 이제 흑자로 돌리는 정도 느낌이었었는데 올해는 시장에서 샘CNS 실적을 24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수급이 워낙 좋아서 위쪽 방향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샘CNS에서 이제 파란색의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의 외국인들이 9월달 들어서 한 중순 정도 들어서 이제 동시 순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기록을 했던 한 9,200원 정도가 이제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상장했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봤을 때는 24년도에 9,200원 정도가 신고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위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꺾이지 않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낙수 효과가 올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좀 약간 쉬어가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간다라고 하면 24년도에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 초반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CNS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미약품 오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다이어트 비만 신약이 근손실이 없다라는 의견 이제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야말로 핫한데요.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근손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근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다이어트 약을 이제 먹거나 위고비 같은 걸 이제 맞으면은 왜 살이 빠지냐면 그거 자체가 살을 빼게 해주진 않거든요. 이제 식욕을 저하를 시켜서 밥을 덜 먹기 때문에 이제 살이 빠지는 건데 근육 안에도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지방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그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먼저 잃는 게 이제 어떤 근육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머릿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좀 영향이 있죠. 근데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이 근손실이 없는 어떤 그 다이어트 쪽을 개발을 하면서 오늘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사 내용대로 지금 사실 그 물질이 여러 개가 있죠. HM1527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임상, 일상 중간 단계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 체지방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디 쉐입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잃으면서 체지방만 줄었을 때는 의미가 없어 버리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 한미약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체지방은 줄이는데 제지방은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체지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안에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을 뺀 상태의 몸의 체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빼고 그 나머지는 뭐 근육 같은 거는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정말 뭐 다른 어떤 위고비나 마운자로 대비해서는 뭐 획기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상품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임상 일상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지금 비임상 상태인 것도 있긴 한데 비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임상의 윗단계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임상은 범위가 좀 넓고 전임상은 이제 동물원이나 어떤 다른 쪽에 하는 건데 범위가 좀 좁고 아무튼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고 이쪽 비만 관련돼서 섹터들 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분위기는 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약간 실적적인 부분은 상반기에 뭐 기대감이 컸던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좀 약간 상반기 실적이 좀 실망감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실적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R&D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연구개발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을 투여를 하기도 했었죠. 자, 간단하게 좀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매도를 하는 듯한 흐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일단 봤을 때 9월 한 15일부터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제약사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좀 약간 가장 갈등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데 이게 싸다. 근데 뭐 올라가다가 이제 내가 사고 났는데 좀 약간 주가 조정이 왔다. 뭐 별로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런 바이오 쪽은 일단은 실적보다도 이제 어떤 기대에 갖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좋은 어떤 재료 갖고도 시초가에서 좀 약간 밀려 있는 흐름은 어제 좀 약간 알테오젠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좀 합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길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너무 좋은 재료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에서 이제 새롭게 내놓은 연구 결과 이제 근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비만 신약의 비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약품이 실제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던가 뭐 일라일리 젯바운드 등 같은 경우에는 GLP-1 기반 약물로 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 주제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인데 포착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후공정 쪽에서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PSK 홀딩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HBM 말고 좀 약간 여러분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좀 들리실 거예요. 이름은 좀 비슷합니다. 기존에 이제 D램 쪽에서 HBM, 그 다음에 HBF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HBM보다도 앞으로 HBF의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좀 나오긴 했는데, HBF가 무엇이길래 시장에서 HBF를 주목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HBM은 D램을 쌓아놓고 그거를 뚫어서 어떤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는 TSV를 만들어서. 근데 이 HBF라는 것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낸드를 이제 쌓아서 TSV로 구멍을 내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이게 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냐면 이 HBF를 GPU랑 연결을 시키면 HBM을 연결을 안 해도 이제 연산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도가 시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샌디스크와 HBF를 이제 공동 개발을 착수를 이미 했죠. 그래서 내년에 고객사 이제 샘플을 공급을 하고 27년도서부터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SSD보다도 훨씬 높은 어떤 그 속도를 자랑하고 용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HBF 관련 시장이 앞으로 좀 개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PSK 홀딩스는 HBF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면, 네. 이제 낸드도 마찬가지고 D램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강광액이 발라져 있는데 그 강광액을 이제 닦아낸 다음에 위에 이제 TSV로 구멍을 TSV 자체가 이제 구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TSV 장비로 구멍을 뚫으면 이 강광액이 그 밑에 구멍을 뚫을 때 같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강광액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 강광액을 닦아내는 장비가 이제 디스컴이라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래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닐링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이 디스컴 장비도 일단은 이 HBF의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이제 HBF라는 얘기가 이제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방송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PSK 홀딩스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이미 HBM 대비해서 HBF의 분석 자료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 오늘 좀 올라서 1조 원 살짝 넘었죠. 그래서 이 PSK는 이제 그 전공정이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인데 이쪽에서 만드는 장비 자체가
거의 대체가 불가한 장비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다른 장비주들 우리나라 평균 뭐 10, 12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올라와서 지금 10 근처에 있는 장비주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P야 이제 퍼가 10 극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한마디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주가가 조정이 와도 사실 큰 걱정이 없는 거죠.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 원래 2분기 실적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좀 약간 이연이 돼서 납품 지연이 있어서 3분기로 잡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실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긴 흐름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말고 주봉으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점에서 강력하게 좀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있죠. 3만 원대 가격대인데 지금은 3만 원대에서 많이 올라서 4만 원대 후반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고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PSK 홀딩스의 내용이나 아니면 최근에 장비사들의 상승과의 어떤 눈높이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거의 못 올랐다라고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뭐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고 HBM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HBF 관련해서도 이 PSK 홀딩스의 디스컴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에 이어서 이제 HBF까지 또 시장에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HFBF 양산의 필수적인 디스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PSK 홀딩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 주가까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47,750원인데 이제 저는 46,300원 정도 아까 좀 낮았을 때 이제 이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었었는데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냥 오른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700원 쳐놓으면은 일단은 큰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55,0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조금 약간 깊게 잡았습니다. 4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실적 회복도 기대되고 있고요. 피어그룹 대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보았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만 원대로 설정해봤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의 시간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 세계 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 달러를 넘는 글로벌 금융의 절대 강자로 세계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투자사다. 핑크 회장은 접견에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블랙록이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화답했고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날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에는 국내 AI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한국 유치,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공동투자 준비 등이 담겼다. 세계 금융의 거인 블랙록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아시아 AI 허브 전략이 국제 자본과 맞물려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보건당국이 임신부에게 발열실을 제외하고 해당 성분 복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타이레놀 제조사 캔뷰의 주가가 급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의 해답을 찾았다며 미국 의학사상 가장 큰 발표를 예고했다. 행정부는 또 항암 보조제 류코버린을 자폐증 치료제 후보로 소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미 연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스웨덴 25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연구 역시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지은 바 있어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어제 또 시즌2의 첫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업종과 종목들 속속들이 골라서 여러분들 수익 빵빵 터트릴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기분 좋게 좋은 로봇으로 어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은 어떤 업종, 어떤 섹터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4번 타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4번 타자는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4번 타자 섹터는요.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주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지난주 후반부터 유리기판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리기판 우리가 또 이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연초에 네.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최태원 SK 회장의 네. 그 이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네. 뒤로 좀 재미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거 나 웨이퍼도 이거 방금 팔고 왔다. 네, 이거 팔고 왔다. 네. 떠오르시죠, 시청자분들. 네, 모두가 알고 계시고 저도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슈가 된 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 블랙웰이나 이런 부분에 뭐 시제품 같은 경우를 고객사에 전달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발열량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반려하고 기존 제품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유리기판을 좀 빨리빨리 상용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기판 시대가 드디어 임박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즌 1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어제 로봇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은 로봇주도 올해 1월에 굉장히 멋지게 움직이고 2월까지 움직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쉬고 있고 이제 출발, 나머지 종목들, 로보티즈나 다른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인 거죠. 핵심적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유리기판 시대 같은 경우도 연초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조금 전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상승 초입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존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매수하기 조금 꺼려지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기준점을 넘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점을 넘어와 있을 때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간단합니다. HBM이나 고성능 PC 같은 쪽에는 계속 발열량 그리고 전력량 이 두 가지가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고 눈여겨보시고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꼭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는 담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코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800포인트 중반 이상까지 올라와 있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코스피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일 것이고 그리고 4,000포인트 정도도 도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5,000포인트까지 보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한 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걱정할 필요 없고요. 78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1층이다. 그 아래는 지하실이다. 이제 1층 올라서 2층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그 시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발열량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발열량을 한 번에 절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다.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올해 내내 듣고 계실 겁니다. 요즘 조금 잠잠한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잠잠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담아놓으면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제가 오늘 가져왔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인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시장을 예상을 하고 반도체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대형주부터 소부장 다 올랐는데 네. 반도체에서 유리기판만 안 갔으니까 네. 이것도 좀 키 맞추기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키 차이처럼 키 맞추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처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유리기판 중에. 네, 유리기판 중에서 아직 성장주에 해당되지만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 제가 다음 뭘까요? 종목부터 바로 이제 시작해 드릴 텐데 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데 네. 대형주 중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있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처음으로 볼까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는 게 맞지 삼성전자? 않나 싶어요.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10만 전자 바라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선발대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먼저 오를 것이고 그 뒤 따라서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데 7만 원까지 1차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좋은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HBM이 됐건 파운드리가 됐건 아니면은 차세대 반도체가 됐건 좋은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운드리 먼저 테슬라랑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이제 커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자, 이런 모습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전자까지는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7만 원에서 한 단계 올라왔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레거시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DDR4에서 아직 안 넘어간 개인용 PC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죠. 공정은 전환했는데 생산량은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방금 팔고 왔다 이거에 자극받았는지 우리도 유리기판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멋지게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대형주다 보니까 이 신사업 하나 진출합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이런 호재를 안고 있다가 지금처럼 원래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라고 하죠. 지금처럼 호재가 만발할 때 이런 타이밍에 우리는 2018년 정도면은 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당겨서 2017년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슈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하나 노를 저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 엔진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적용한다라는 건데 그럼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2018년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이슈를 계속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하고 각자 이렇게
유리기판 쪽을 개발을 하다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에서 좋아하는 그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기판에서도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10만 전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5만 원대부터 봤는데 4만 원대부터 봤는데 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먼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삼성전자 편안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를 주셨어요. 삼성전자가 뭐 HBM, DDR, 랜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좋은 이야기 많은데 최근에 리포트도 나왔잖아요. 따뜻한 겨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유리기판까지 네. 하나 더 얹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삼성전기는 요즘 또 급격하게 좀 올라왔는데. MLCC 네, 그렇죠. MLCC나 이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의 모멘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다음 유리기판 관련주 어떤 종목이 좀 홈런 칠 수 있을까요? 기존에도 제가 시즌 1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 네. 다들 장비주 하면 피롭틱스부터 이제 생각을 하실 그쵸, 거예요. 예. 레이저로 절단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테스트 제품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한 38%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만큼 우리는 50% 이상 수익률, 그 말로 없는 수익률을 원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미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힘을 더 오랫동안 응축하고 모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 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라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구간에서도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핵심 공정 쪽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되는 구간이고 혹시나 신규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편안하게 분할로 해서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연말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따뜻한 겨울이 삼성전자가 되는 것처럼 피롭틱스 또한 따뜻한 겨울, 오히려 후끈후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롭틱스. 그 말씀이 인상 깊네요.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다. 네. 이제 장타를 때리기 위해서 네. 힘을 응축하고 있는 피롭틱스.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였는데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또 한 번 더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 종목은 JNTC를 제가 JNTC? 준비를 했습니다. JNTC에 대해서 기존에 소재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계셨고 그쵸, 저도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봄에서 여름 사이에 보면은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6월달에 유리기판 전용 공장을 완공했다라고 그래요? 발표를 했어요. 뉴스 기사도 나오고 많이들 이제 관심 가져주셨는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목 또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편하게 있는데 반도체 공정주의 시각 공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유리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각 공정 관련된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종목이고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세율 가공할 때 균열이 난다거나 하는 이런 손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좀 계속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정 일반 장비, 피롭틱스 같은 장비들은 먼저 선발주가 나와야지 절단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선발 때는 장비주들이 가고 소재는 약간 후발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롭틱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JNTC가 좀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양쪽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장비하고 소재하고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나는 신중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JNTC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나는 대장주를 먼저 선점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피롭틱스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JNTC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삼성이 네. 이 유리기판 준비하면서
공급망 체인? 네. 그거 유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JNTC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JNTC는 그거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어요. 예. 그런데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 공급 체인에 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저희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장비와 소재를 다 다루는 게 네. JNTC다. 유리기판 쪽에서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유리기판 유망주. 앞으로 또 1루, 2루,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올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기존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 이쪽은 제가 조금 전에 소재 말씀드렸는데 네네. 소재에 아주 적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자죠. 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과거에 조금 돌아가가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노노재팬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일본에서 3대 소재를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불화수소 쪽으로 해서 솔브레인이 가장 크게 떠오르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램테크놀로지가 우리도 기술력 있습니다. 12-9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던 기업이 바로 램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재 기업 중에서 강소 기업이구나. 그리고 SK하고 또 연관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사실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도 많이 달고 해서 직장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렵지만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좀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유리기판용 이제 인터포저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 밸류체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SK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학계의 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종목, 난 트레이딩 하는 거 좋아하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램테크놀로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램테크놀로지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는 네. 가볍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런 트레이딩 좋아하신다. 유리기판 이슈 나올 것 같다라고 감이 오시는 분들은 네. 살짝 매수했다가 수익 나면 또 익절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램테크놀로지까지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이 또 유리기판 쪽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또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종목까지만 아마 소개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HB 또한 테크놀로지. 네, 제가 시즌 1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이미 충분히 올라왔다가 다시 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선발 때, 후발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 때 장비주 그리고 그 다음이 검사 장비, 그 다음이 소재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재랑 검사 장비도 왔다 갔다 해요. 그 검사 장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용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반도체용까지 넘어오고 있는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니까 제가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얘기할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선발대로 움직인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필옵틱스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움직인다 싶으면 다른 종목 보시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도 삼성 SDI, 테슬라, GM 등등 뭐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신사업 확장하는 유리기판 쪽까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HB 테크놀로지까지 봤고요. 저는 이 종목이 안 나오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네.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HB 테크놀로지 이 다음 네. 유리기판 쪽에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마지막 종목 준비하셨잖아요. 예상되시죠, 뭔지? 네. 이 종목이 안 왜 안 나왔어요.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네네. 아마 다음 종목일 겁니다. 바로 SKC입니다. SKC요. 네. 이거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부터 방금 팔고 왔다 말씀드린 제일 먼저 나와야 네.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없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설명 길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미 미국 현지 조지아 공장에서 현재 샘플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빅테크들이 있는 미국 쪽을 먼저 점령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AMD랑도 뭐 꾸준히 협업한다라고 하는데 AMD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오래 쉬었습니다. 지금 반년 넘게 쉬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제가 10만 원 넘어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서 가격 설정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선을 기존에도 그어드렸었는데
1차 목표치는 13만 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치 16만 원 이렇게 3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9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2만 원 이탈하면 사실 더 많이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앞으로 유리판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를 마지막으로 말로 홈런, 유리기판 쪽에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보셨지만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선 파트너가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전략으로 높이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주고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SKC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상승할 수 있을지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도 좋은 말로 홈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이렇게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 날씨는 아직 한여름인 듯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49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이제는 3,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힘입어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을 이어받으며 반도체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 반도체주 맑은 하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평균 대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잇따른 목표 상향 리포트 속에서 삼성전자 85,000원 선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AI 챗봇주도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블랙록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규모 투자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폴라리스 AI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음 AI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전력 설비주도 화창한 날씨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전력기기 수요가 커지면서 동반 상승세입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2,778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오름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보시면 원전주 오랜만에 햇빛 들어온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또 전기차 등 신산업 발전으로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원전 시장은 앞으로 25년 동안 10조 달러, 약 한국 돈으로 1경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풍력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건설 중단을 명령했던 로드 아일랜드주 연안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이 법원 명령으로 일단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오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남북 경협주도 오름세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 재개가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조건부 대화 의지를 밝히자 관련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입니다. 비올인데요. 오늘 3거래 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폭염 같은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 속에 유통 물량이 줄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폴라리스 AI도 맑은 날씨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그룹웨어 캔디소프트 인수를 완료하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AI 기술과 또 그룹웨어 역량을 결합해 협업 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역시나 오늘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근육은 늘리면서도 체중은 줄일 수 있는 신개념 비만 신약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GLP-1 계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SY스틸텍인데요. 주가에 비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 매도 영향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9월 2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먼저 선취해야 할 만한 업종 어떤 게 있는지 그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된 이야기, 관광, 레저 이쪽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길래 사실 최근에 반도체 시장 아닙니까? 네, 여행지를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의 마지막 주 오늘 출연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화요일 날 출연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오늘 출연하니까 다음 달에 제가 출연할 때를 위해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 31일 날하고 11월 1일 해서 경주 에이펙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한 8년 만에 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알령이 이제 그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한알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방한을 할 때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이 중국이 자유무역 쪽을 지향하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건을 제시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방문 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일종의 단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번에 단체 관광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여행사, 여행주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된 기업들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중국의 긴 연휴, 긴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관련된 기업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투어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항상 여행주 하면 1등주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투어를 항상 보셔야 되고 저도 대신권에 있을 때 이 회사를 IPO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여행사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 여행사라는 게 앞으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레저들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 회사 돈을 버는 회사가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한 2만 5천 원인가의 공모가에 상장을 하고 이게 10만 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여행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여행 상품을 뭐 여행사에 전화해서 뭐 주문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5만 원대 주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항공권 판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업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전에
이전에 그 1등은 모두투어였습니다. 그 모두투어에 있던 분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이 하나투어고 여행사 중에 가장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그 ITC라 그 하나투어 ITC라는 이 국내 관광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는 하나투어 재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 재팬은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의 단체 여행, 즉 일본 내에 일본 국내 여행의 그 단체 여행을 또 맡아서 해주면서 수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이 여행 상품을 보다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들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난 2025년부터 2027년 이 사이에 주주 환원, 연결 단기 순이익에서 주주 환원을 50% 정도까지도 해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고배당을 노린 종목들이 하반기에 특히 연말로 갈수록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하나투어는 최대 주주가 상업펀드입니다. IMF 펀드라는 데인데요. IMP가 말 그대로 이제 인수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재매각할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이제 한중 간의 분위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는 일단 52,000원 이하에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분할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는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일단 손절가는 51,000원. 네, 그 51,000원인데 이것도 더 5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폭을 한 2,000원 정도 폭을 가져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9만 원을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이게 단순히 9월 말 11월,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왔다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하게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한한령 해제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도 이 인적 교류에 있어서 이 하나투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투어 지금 손절가 51,000원,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주가가요 59,900원, 51,000원 이때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여행 관련 기업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등 주인 모두투어입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모두투어가 1등이었죠. 그런데 이 모두투어 회장님이 상장을 하자는 이 직원들의 요구를 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따로 나가서 이제 회사를 차려서 상장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투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하나투어가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투어가 그 다음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모두투어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상장한 하나투어에게 여행업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호텔업에서 진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호텔업이 그 코로나 팬데믹과 만나면서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호텔업을 했었는데 이 호텔업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호텔업을 가장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업 본업으로 이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 이런 호텔업 쪽에서 부실이 계속 발생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제 모두투어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회사도 역시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이라는 인바운드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받아서 이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국내 여행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야놀자입니다. 야놀자라는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 야놀자라는 플랫폼 회사가 이쪽 5%나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이 모두투어의 최대 주주는 한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주주인 야놀자가 5%씩이나 갖고 있다는 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야놀자 외에 또 이런 플랫폼 업체 중에 여기어때가 있는데 여기어때가 얼마 전에 여행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말뜻은 야놀자도 그에 대응해서 여행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모두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투어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쪽 여행업이 호황이 되면 그때 M&A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 투어를 실적보다는 그런 M&A 가치로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매수가는 13,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모두 투어 이야기해 주셨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13,26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매수가 대비 살짝 위쪽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또 여행사일까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노란 풍선이라는 데인데요. 이 노란 풍선은 좀 특징이 있는 여행사입니다.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두 여행사는 진짜 대형 여행사로서 이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여행사에 판매해서 수익을 많이 내지만 이 노란 풍선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여행 상품들을 기획을 해서 이걸로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장까지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본 법인을 만들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많아지면서 그 일본 법인을 통해서 한국인들 단체 관광객의 일본 국내 여행을 또 주선하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지난번 팬데믹 때 이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상담을 통한 이런 여행업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플랫폼화한 플랫폼 여행사를 지향한다 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 여행사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나 투자들이 꽤 오랫동안 투자가 됐지만 여전히 효과를 못 내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 하반기에 이 플랫폼 여행사로서의 효능, 즉 중간에 그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수수료 수입이 나가거나 이럴 거 없이 B2C로 직접 인터넷상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꽤 수익이 짭짤하게 잘 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올해 앞에 말씀드렸던 여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올 상반기는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적인 요인이나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 때문에도 여행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제주항공의 불행한 사건 때문에도 국내인들의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도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여행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노란 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 이런 발행했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런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요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서 이제 모두 소각시키면서 그런 오버행 이슈를 일부 지금 잠재웠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그 전환사채, 요번에 전환사채가 그러니까 2호인가요? 그 전환사채가 행사가 돼서 시장에 나왔는데 그 물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싼 가격에서 전환돼서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매물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좀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이제 9월 18일에 상장을 했고 가격은 5,163원에 상장을 한 물량입니다.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9만 주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남아있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격보다 좀 싼 가격에 나올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곧바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 기업들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주셨네요. 그 여행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여행사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항공이라던가 뭐 텍스 리펀 관련된 것, 요즘에는 미용 관련돼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식품이나 이런 것도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문객이 2천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먹방입니다. 그 먹는 것들, 한국의 한식, K푸드를 많이 좀 접하시면서 한국 내에서 소비한 걸 고스란히 해외에 가져갈 때 그 국내에서 이제 그 사간다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그 빙그레인가요? 빙그레 그 우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예 그 보냉팩이라고 그러죠. 뚱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갖고 와서 이걸 대량으로 사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K푸드가 해외에서 이런 인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항공주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항공주도 실적이 지금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는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1분기 때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나 제주항공이 그 직전 작년 4분기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이 지난 봄에 여름부터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휴가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 있을 이런 중국의 국경절과 또 이제 그다음에 일본의 황금 연휴 그리고 우리의 추석 연휴 이럴 때 항공주들은 꼭 꽤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그 항공료에 대한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공사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다음 달 저를 다시 만날 때쯤 해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이걸 한 달 빨리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추석 선물 겸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판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행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 금값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2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775.1달러로 마감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 현물도 3,747.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04.4톤에 묶여 있습니다. 당시 온스당 1,450달러였던 금값은 현재 3,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은은 과거 손실 경험과 낮은 유동성을 이유로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지만 금값 랠리 속 전략 부재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시죠. 화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양지수는 좀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괜찮았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어제 엔비디아의 오픈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투자 이야기가 이제 장 초반에 나오면서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이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섹터가 강하게 오전에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이제 블랙록 레리 핑크와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전해지면서 MOU 관련된 이슈가 아침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AI 관련된 투자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장후반까지 좀 이어졌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후반부로 조금 힘을 잃어가지만 여전히 AI 투자 수요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의 흐름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비만 관련 파이프라인이 부재한 이제 화이자라는 이제 빅파마가 메세라라는 업체를 4.8 빌리언에 이제 인수하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장중에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GLP-1 관련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회사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를 그대로 반영해가지 못하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려가는 모습 보여줬고 이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메세라의 파이프라인 중에 D&D 파마텍이 기술 이전한 물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치를 계산해 보면 밸류에이션상으로 D&D 파마텍이 받아야 할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2.8조 원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좀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상승의 여력이 조금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의 큰 이슈가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가 주말 새 있었는데 머크가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FDA 승인을 이제 상업화 승인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는 이제 상업화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반영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또 다시 이제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1위라는 비중이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세론으로 인한 급락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향후에 상업화 출시와 함께 일단 이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움직여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간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향후에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 도와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이끌어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단기적으로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시장이 당분간 우리한테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진하게 들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시장이 참 좋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마 내일 3,500포인트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명확하게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여기가 잘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섹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제 알테오젠이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한 차례 움직였고요. 장 후반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오르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또 한번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있던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는 이 10개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혹은 영향력이 강한 산업군이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방산, 자동차, 금융, 조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요. 2차 전지 LG 엔솔이 최근에 반등이 좀 가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배제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섹터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흔들리면은 아마 오늘 장 초반에 조선 쪽에 조금 반등을 했던 것처럼 다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단기간에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급락은 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크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장 초반부터 풋옵션을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습니다만 결국 종가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은 3,490포인트 내외까지 거의 다 올라오는 거죠. 콜옵션을 조금씩 매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결국 코스피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구간 3,490 혹은 3,495포인트 여기를 또 뚫어버리면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한번 값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는 확실히 너무나 좋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 알테오젠이 공을 하나 쏘아 올렸고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력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추가 상승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틀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시장만큼은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어떤 섹터가 되더라도 좋습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아마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과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기업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 꽤나 편안하게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명확하고 또 긍정적인 것은 섹터별로 순환매가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 장중에 다소 부진한 모습 보이긴 했지만 오후장에서 모두 회복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5%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3,494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3,485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장중에 하락 전환한 뒤로 그래도 오후장에서 또 다시 조금 회복해 주려는 모습 보여졌고요. 낙폭 많이 줄이면서 0.2%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871.94포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면서 코스피 200의 경우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나 코스피 시장을 좌우해주면서 2,6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이 2,000억 원 넘게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대, 기관이 700억대 순매도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2,200억 원대 순매수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해서 2%대 강세로 흐름을 보였는데 SK하이닉스가 현재도 2%대 강세 탄력 유지해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에서 3%대 오름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23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3,5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해서 마감한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 내 계좌는 왜 오히려 하락하고 있지라는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중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36만 원 선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이 매력적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그리고 이와 함께 삼성 SDI도 1.2%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보고서가 삼성 SDI로 나오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SK스퀘어 역시나 오늘 시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이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세 리스크에
매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 종가까지도 강한 상승을 이어갔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전기세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오늘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2% 넘는 견조한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력하게 상승했던 알테오젠 이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속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5%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도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오스코텍이 9%가량의 오름세, 리가켄바이오도 2.5%가량의 상승력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젤과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최근에 견조했던 로봇주를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오늘 테크윙이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 장중에는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나 유진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했고요. 리노공업과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하나마이크론 소폭의 상승,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피로감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엔터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엔터 3사 일제히 하락했고 디어오일 역시나 2%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력 설비도 괜찮았었죠. 오늘 재룡전기가 2%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는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고 수급은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신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네, 오늘 지수는 어떤 순에서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대 탄력 유지를 해줬고요. 전거래일 대비 17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3,486.19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약 보합권 마감 보이고 있습니다. 872.21포인트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혹시나 더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0.7%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지수 모두 강세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다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소 주춤을 하면서 3,467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낮추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3,480선 위에서 마감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866포인트까지 다소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상승 탄력을 유지하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집계됐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물량을 덜어내면서 개인이 2천억 원대, 기관은 1천억 원대 매도 우위가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세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택은 코스피에서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오늘 원전주 상승을 주도해줬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또 개별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일라일릴리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금융주 안에서 외국인은 신한지주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같은 바이오 종목들, 펩트론과 리가켄 바이오까지 제약 바이오주를 외국인이 선택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두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파두의 경우에는 반도체 겨울을 외치던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다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파두에 대한 목표 주가도 2배 이상 끌어올렸고요.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오늘장에도 적용이 되면서 3%대 강세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24,950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까지 순매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셀트리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어서 SK스퀘어와 하나오션, 한미약품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코오롱 티슈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10%대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띕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샘CNS, PSK홀딩스, 코미코, HPSP 같은 반도체 종목을 담아갔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일라일릴리 미국 공장 인수로 인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탄력 받아갔고요. 8%대 강세 마감에 성공한 모습, 184,2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한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당연히 글로벌 이벤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훈풍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최첨단 칩을 적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고요. 원전 10기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데이터 센터가 증축되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 만큼 오픈 AI의 지분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오늘 국내 관련해서는 반도체 훈풍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전력 기기 그리고 원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까지도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AI에 대한 훈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1년 2개월 만에 시가총액 500조 클럽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규장 전 넥스트레이드에서 9만 1,000원을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장중에는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역시나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범용, D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향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만약에 비핵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트럼프가 비핵화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된다면 이로 인하면 우리가 트럼프를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10월 말에 경주에서 진행이 되는 에이펙을 필두로 해서 판문점에서 또다시 회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은 남북 경협주 이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지만 만약에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국내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감 포인트 돌아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전망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좀 묻히긴 했지만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번 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 이번 주간 내내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까지 한 법안이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어제 이제 장 후반부에 나오면서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까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크립토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스테이블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모멘텀을 좀 받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자들이 사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테더라든지 이제 서클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CEO들이 참석하는 매우 규모가 큰
위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장 후반부에 받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국내 스테이블 관련된 섹터의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인터넷 업종에 대한 흐름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컨콜 이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제 파마 리서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파마 리서치가 오늘도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이제 60만 원이 깨져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 동사가 이제 컨콜이 좀 있었고요. 이 컨콜을 통해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트하지 못하고 조금 슬로우해진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하게 시장이 해석하고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을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내년에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된다면 사실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지만 지금 자리라면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봐도 유효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미용과 관련된 섹터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비트를 하지 못했던 뭐 날바 글로벌이라든지 뭐 실리콘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아직도 주가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자리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일은 조금 과감하게 반도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르죠. 하지만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후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적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비추어집니다. 시장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좋았던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마이크론의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전망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반도체가 어제 장후반 그리고 오늘도 소부장 쪽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또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있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사실 몇 개 없는데 뭐 두산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긴 했지만 아직도 상방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에이직 업체들에게 이제 공급이 다변화되면서 밸류가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3분기 대 실적에 대한 어나운스를 좀 약하게 하면서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다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려붙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TPU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이스페타시스가 신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고객사를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 상방의 여력이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슈퍼주였습니다. 목표가 10만 원대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예, 산일전기입니다. 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제 흐름 보면서 오늘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많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땡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이유가 동사가 지금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번 쭉 살펴보았더니 2분기 때 470억 원 수준의 영업이 그것도 서프라이즈였는데 3분기 때는 이제 또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5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주가는 지난 8월 6일에 기록한 13만 원을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더 개선이 되죠. 그리고 시장도 지금 더 좋죠.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 시장도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원활하게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고 그 가운데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호흡만 길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수주잔고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5,200억 원의 절반 이상 약 4,200억 원 정도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올해 전망했던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36%, 37% 나옵니다. 20%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산업은 성장 기조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도 자연스럽게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 15만 원, 손절 가격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무엇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산일전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한마디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 25년도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200조고요. 그리고 내년도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23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조 정도 되는데 이들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상방의 여력은 좀 충분하다. 그리고 AI 밸류체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네, 내일은 과감하게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지금 시장은 충분히 도와주니까 과감하게 반도체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모이는 지점은 또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내일도 또 반도체가 상승 랠리를 뿜어줄 수 있을지 내일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이 정말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더더욱 고공행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엔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올 텐데 자세한 내용도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